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좀 큰 억가를 당했네요. 야, 물부, 느바 둘 다, 다 한폴 낚시. 다 운만 좋았어도 최소 적중은 하는 거였는데, 야, 이게 조합운도 참 빗나가고. 그냥 제가 징크스 무시하고 꼭, 그거를 하면은 꼭 이렇게 좀 운이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네요. 그죠? 정말 좀 그거 합니다. 아니, NBA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다 먹으면서 아주 좋은 행보를 보이다가 마이애미가 시종일관 13점 차, 10점 차 이상 리드를 잡고 있길래 걱정도 안 했더니 4쿼터에 역전을 당하고 그러고 접전 상황이 나오는 바람에 연장전을 갔어요. 제가 오늘은 마이애미 승 댈러스 프렌 그리고 마이애미 언더 댈러스 오바를 갔기 때문에 댈러스 오바가 들어왔죠. 그리고 마이애미 승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애미가 연장 가서 오버만 안 찍혔으면 적중하는 거였거든요. 4개 중에 3개 맞아가지고. 근데 연장 가서 오버가 찍혔죠. 정말 좀 운이 없습니다. 운도 없었고. 오늘은 솔직하게 운이 정말 없었네 라는 생각만 솔직히 많이 들었던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자, 내일은 NBA가 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이 되죠. 물브는 NBA가 이렇게 4경기씩 있고 그러면은 굳이 어차피 MLB 분석보다도 NBA 분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NBA 분석만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랑 미러키가 1차전에 맞붙죠. 자,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 맞붙었던 양 팀입니다. 당시는 4대2로 인디애나 승리를 거두면서 미러키를 탈락시켰었죠. 그러나 이 미러키를 인디애나가 탈락시켰다고 해서 인디애나가 미러키보다 월등히 강하네 라고 생각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이날의 전 시즌의 플레이오프에서 미러키는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단 한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다 결장했었어요. 쿤보 없는 미러키 릴라드가 1옵션인 미러키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뒀던 인디애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러키의 전력의 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쿤보가 한 경기도 없었다라는 점. 네, 아시겠지만 쿤보가 인디애나 상대로 굉장히 인간상성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만 만났다면 뭐 커리어 하이, 뭐 시즌 하이급 엄청난 볼륨과 효율을 무조건 거의 높은 확률로 다 기록해냈던 쿤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마일즈 터너로 쿤보를 막는다? 불가능에 가깝죠. 왜 인디애나가 전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페인트 준 실점 거의 밑바닥권 그 팀인지 어 당연히 쿤보가 인사이드 돌파를 제일 선호하는 선수잖아요. 아시겠지만 미러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정규 시즌에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밑바닥 거의 꼴찌급 팀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서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전 시즌보다 미들렌지 비율 뭐 그러고 3점 슛으로 올라가는 빈도도 전 시즌보다 아주 크게 상승했죠. 그런 것처럼 쿤보가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리머텍에 대한 좀 소극적인 모습을 플레이오프에서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플레이오프에서는 가뜩이나 릴라드도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쿤보가 정말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인디애나 뭐 마이너스 5.5 그리고 정배를 받으면 정배승을 장담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란 말이죠. 릴라드가 없더라도 근데 지금 인디애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지금 릴라드에 대한 이 인저리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릴라드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1차전은 근데 곧 돌아올 예정이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곧 돌아올 예정이다. 지금 뭐 훈련도 시작을 했고 이제 곧 출격을 시작할 예정이다. 1차전만 결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1차전 홈이겠다. 릴라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1차전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존재를 하죠. 그냥 인디애나 만약에 1차전 맞아 진다. 그러면은 이 플레이오프 이번 미러키 시리즈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1차전을 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핸디 승패는 인디애나 사이드로 우선 여겨놓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써놓은 거 그냥 아예 그냥 보시는 분 제 목소리가 싫어가지고 보시는 분들 보시라고 써놓은 거고 지금 그냥 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을 때 저는 오버축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게 어찌됐건 인디애나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러키의 기본적으로 수비 플랜이나 수비 전술 자체가 막 훌륭하고 그런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가 야투만 안 꼬라박으면 된다. 아시다시피 인시즌 토너먼트였죠. 이름이 NBA 컵으로 이름을 바뀌었었죠. NBA 컵에서 이번 시즌 누가 우승했죠? 미러키가 우승했습니다. 근데 미러키가 우승할 당시에 결승전에서 오클라호마를 만났었죠. 오클라호마가 80 몇 득점이었나? 그 정도밖에 득점을 못했습니다. 미러키가 정말 엄청난 수비 에너지를 쏟아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갖고 미러키가 우승해갖고 두둑한 상금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양상을 똑같이 보자니 저는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게 그날 경기를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이 결승전 오클라호마의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3점 10%대 기록했어요. 20% 초반이었나? 10% 후반인가? 그 정도로 아예 오픈 3점도 아예 다 림을 외면하는 다 안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 내가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오프에는 정말 선수들의 기량이 거의 120%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기본 오늘 댈러스는 그런 거 소리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3점 메이드 가능성이 일반 정규 시즌 경기보다 훨씬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모든 NBA 선수들이 정말 몸을 100%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가 미러키 수비에 야투를 꼬라박거나 득점을 막 형편없이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자기네들만의 공격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러키가 얼마나 이 인디애나의 홈에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쿤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볼륨과 효율을 찍어줄 무조건 아주 잘할 1옵션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러키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케빈 포터 주니어 릴라드가 없는 상황에서 AJ 그린이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3점 성능도 좋았고 그리고 오픈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좋았다라고 봐요. 당연히 이거는 스페이싱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오픈 찬스는 많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쿤보가 인디애나 상대로 엄청나게 강한 선수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 쿤보를 버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더블팀이 기본적으로 깔려지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키가 한 방이면 오픈 찬스가 나고 이 오픈 찬스가 어느 정도 막 진짜 터무니없이 오클라호마 그 아까 말씀드렸던 NBA 컵 결승 마냥 오클라호마처럼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양쪽 다 득점을 잘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인디 마인 선택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봤습니다. 릴라드가 없기 때문에 덴버랑 클리퍼스 경기는 이 경기는 상대전적으로만 봤을 때 덴버가 뭐 클리퍼스 상대로 득점력도 잘했고 그리고 좀 상대전적도 좋고 최근 이 라스어플 들어가서 보시기만 하더라도 근데 올 시즌에 덴버전에 카와이 레너드가 출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이스가 없는 상태로만 덴버랑 경기를 펼쳤었던 클리퍼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더 어려운 건데 저는 덴버의 새로운 감독이 마이클 말론이랑 달리 어떤 스타일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천지 개박 수준으로 바뀌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이 토대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세한 부분만 변경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의 덴버는
정규 시즌과 달리 정말 템포를 뚝 떨구고 생 언더팀으로 변모합니다. 전 시즌 덴버가 뭐 아시다시피 덴버 칼드웰 포프 하나 제외하고 한 거 말고는, 그리고 칼드웰 포프 나가고 웨스트브룩이 들어오고 이 정도 말고 라인업 변화는 크지가 않은 팀이잖아요. 감독 바뀌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 바뀐 일이고, 전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레이커스랑 이 1차전 시리즈에서 217점, 200점, 217점, 227점, 214점. 이 227점 말고는 나머지 다 그냥 220 미만의 완전 생 언더 경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덴버가 정규 시즌 덴버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단번에 아시겠지만, 야, 이게 덴버가 정규 시즌의 기준점 아무리 못해도 230 이상은 꾸준히 받는 팀인데 이런 점수를 냈다고? 덴버 경기 맞아?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정상입니다. 2라운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205점, 186점, 207점, 222점, 209점, 185점, 188점. 전체적으로 딱 봐서 220점 넘는 게 2번, 나머지는 다 진짜 터무니없는 언더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덴버가 직전 전 시즌의 플레이오프에서 펼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덴버가 플레이오프에서의 이 압도적인 지공농구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말 머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정말 에너지 레벨을 좀 끌어올려 수비한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도 이 분야에서는 되게 일가견이 있죠. 굉장히 늠농구, 올 시즌 디펜딩 2등 팀이죠. 2등 팀이고, 그래서 저는 핸디는 카와이 레너드라는 카드가 덴버전에 어떨지를 감히 예상이 안 되는 경기라서 언더 쪽으로만 보는데 전 베스트가 아닐까. 웨인으로 언더. 핸디는 1차전은 패스하는 게 맞아요. 1차전 패스하고 1차전에 카와이 레너드가 어떨지. 저도 오늘 어거지로 밤샘하면서 경기 볼 겁니다.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위에 경기 있고, 이게 4시 반이죠. 그러고 뉴욕하고 디트 경기입니다. 이제 아침 경기가 되는데, 이 경기도 우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디트가 진짜 아주 오랜 시간 만에 경기를 치르는 거라서 예상이 쉬울 리가 없죠. 그죠? 디트가 플레이오프에서 떼었던 모습을 최근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는 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저는 언더 이 경기 좋게 봐요. 왜냐면은 뉴욕이 티보듀의 뉴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물론 카렌 선타스가 왔고, 그리고 줄리어스 랜드리 미네소타로 갔고, 디빈첸주도 미네소타로 갔고, 이런 변화가 좀 있었지만 저는 티보듀의 뉴욕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시즌에도 정규 시즌 페이스 수치도 전 시즌하고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기록했던 게 이번 시즌 정규 시즌의 뉴욕 닉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디트의 지금 이번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 제가 이거 누워서 작성한 걸 오타가 좀 많습니다. 비커 스태프 감독이죠. 비커 스태프 감독이 전 시즌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클리블랜드의 감독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감독이었죠. 이 비커 스태프 감독과 티보듀의 만남, 이거에 저는 제일 초점을 뒀어요. 비커 스태프랑 티보듀가 만난다. 전 시즌은 아직 안 만났지만 전전 시즌 2023년 시즌에 뉴욕하고 플레이오프 만나갖고 뉴욕이 4대1로 꺾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그때 결과를 이렇게 적어왔죠. 1차전 198점, 2차전 197점, 3차전 178점, 다 200점 안 넘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1차전에 제가 언더 깠습니다. 216.5인가 그래서 기준점이. 1차전 회원도 하니까 2차전에 216.5, 213.5 됐습니다. 3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언더 깠습니다. 그때도 먹었어요. 그러고 다음 겨 또 해건 157점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206.5인가로 거의 한 7점 정도가 기준점이 또 내려갔습니다. 또 언더 깠어요. 또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얘네도 이제 눈치를 채는 201.5 이렇게 기준점이 완전 터무니없이 내려왔어요. 근데 또 언더 났죠. 5차전에도
5차전에는 198.5인가 이 정도로 터무니없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언더 났어요. 아, 이거 198.5면 오바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양팀 마치 시리즈가 제가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2년 전에 와 진짜 언더 돈복사기네 이런 생각을 했던 시리즈였단 말이죠. 티보드랑 비커스테프 감독의 만남이 이런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디트 감독인 비커스테프하고 지금 뉴욕 감독인 티보드하고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이 220이다. 언더 오케이 언더. 이건 아주 고품격 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의 기억을 꺼내면서 언더. 자, 레이커스랑 미네소타는 이거 글을 작성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글을 굳이 작성을 안 해도, 즉흥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요. 레이커스 마이앤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한번 누르고있습니다. 마이앤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왜냐하면은 키워드는 돈치치거든요. 자, 미네소타가 전 시즌에, 서브 컨퍼런스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파이널까지 올랐었죠. 서버 컨퍼런스 파이널. 근데 여기서 돈치치한테 4대1 당했습니다. 댈러스한테 지고서 4승 1패, 1승 4패 당하면서 미네소타 탈락. 기억나시죠? 저는 전 시즌보다 미네소타가 더 전력이 다운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요. 냉정히 말해서. 왜냐하면 카렌 타운스 한 명이 줄리어스 랜드라고 디빈센조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미네소타는 전 시즌 6맨 랭킹 자체가 5손가락 안에 드는 뎁스가 아주 두터운 팀이었지만 올 시즌 뎁스도 얇습니다. 6맨들도 두텁다, 강하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이번 시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시즌 더 강했던 미네소타가 돈치치 하나한테 무너져서 4대1로 탈락했던 미네소타였습니다. 돈치치가 지금은 레이커스의 에이스죠. 돈치치한테 또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치치의 레이커스가 미네소타를 1차전에서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1차전에서 이거는 쉽게 간다. 기준점 이 정도면은 마엔 찍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가진 경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줄줄이 쓸 이유가 없었던 경기예요. 그냥 돈치치가 미네소타 상대로 충분히 아주 강한 선수고, 이 프로 1차전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경기에서 어색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레이커스 마이맨으로 서브는 오바죠. 자, 느바 4경기 플레이오프인데 플레이오프 분석은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진짜 운이 좀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루쯤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재수없게 죽고 나면은 꼭 이 재수없는 게 꼭 연결되고 좀 며칠 가고 이럴까봐 무서운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또 악화 흐름을 또 만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일 두려운데, 근데 어찌됐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런다라고 해요. 저는 내일 제가 주문 한번 들어가고 이거 영상 끄겠습니다. 레이커스 마이네 오바 시원하게 들어올 거야. 뉴욕 언더 개꿀이야. 덴버 클리퍼스 언더 그냥 미친 핵언더 예상. 그리고 인디애나 시원한 핵오바 날 거야. 그죠? 이렇게 주문 걸면서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